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만세 김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1학기 내신 대비 만점 공부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진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의 마무리의 시점과 중학교 1학년의 시작의 시점 사이에 정확히 서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밝아질 수도 아니면 조금 어두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1학년 1학기에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고 어떤 방법으로 겨울방학을 보내야 할까에 대한 잠깐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년 1학기에서는요, 가장 처음에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하는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의 시작인 만큼 지금 이 첫 단원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가볍게 복습하는 느낌의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소인수 분해가 소수들을 가지고 곱하기의 형태로 수를 표현하는 그런 단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소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죠. 그리고 나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게 돼요. 하지만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미 배웠던 내용이지만 활용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에도 활용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소수의 개념과 활용 문제들은 완벽하게 학습하셔야 된다라는 부탁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중학교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내용의 개념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이 그림은 어때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좀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왼쪽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상상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이 좀 눈에 상상이 되어지죠? 네, 맞습니다. 중학교의 수학도 이런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자연수에 상상력을 좀 더해서 정수라고 얘기하는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수가 무엇인지, 유리수가 무엇인지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에 대해서 처음 학습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은요, 자연수를 조금 더 확장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방법들을 배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혼합 계산 문제가 등장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력을 열심히 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숫자의 계산으로만 공부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문자를 다루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 문자를 다룰 때는 그럼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것인가? 가장 먼저는요,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는 새롭게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될 테니까 그 부분 잘 학습해 주셔야 되고 규칙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1차식과 그 계산 방법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겠죠. 자, 이때는 식을 계산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식의 계산이 숫자의 계산처럼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또 식에 수를 대입해서 값을 구하는 대입이라고 얘기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1차식과 그 계산들을 잘 진행하고 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을 쌓는 일을 할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네, 수학은요, 거의 대부분이 방정식과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과 함수를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수학의 핵심인 방정식과 함수의 시작을 할 거라 이거죠. 지금 사진을 보세요. 손이
얼키설키 이렇게 공간이 좀 뚫려 있고, 그리고 성을 지었는데 모래로 지었기 때문에 이 성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탄탄히 세워야 하고 벽돌로 탄탄히 성을 지어 올려야겠죠. 그것처럼 수학의 핵심인 방정식과 함수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럼 1차 방정식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바로 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방정식과 해의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학교 시험에도 해의 의미를 묻는 이야기가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방정식의 해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어야겠죠. 방정식을 풀 때는요,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습이 많이 필요한 단원이겠죠. 네, 그리고 나면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주변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원가, 정가, 판매가에 관련된 문제들, 또 농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어떤 일을 완수하는 일의 완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선생님과 같이 1차 방정식의 활용을 공부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유형들을 꼼꼼하게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정식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잘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 단원에서 우리는 함수의 기초가 되는 그래프와 비례 관계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 그래프를 그리는 두 가지 형태가 바로 정비례와 반비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비례하고 반비례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시험에도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비례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공부하게 될 1차 함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반비례는 심지어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공부하게 될 유리함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의 핵심인 함수를 지금 그래프와 비례 관계에서부터 탄탄하게 다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지 느낌이 좀 오십니까? 네, 그렇다면 겨울방학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세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는 짧은 겨울방학을 길게 공부하기 위해서 아침 시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이라고 해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이 사라진 경험들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긴 겨울방학이라고 해도 겨울방학이 너무 짧아지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처럼 아침 8시에는 눈을 뜨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어야 아침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하루를 길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부탁은 핸드폰이죠. 핸드폰을 열심히 쓰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공부를 할 때 핸드폰을 옆에 두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또 음악을 듣기 위해서 한 문제 풀고 음악을 고르고 한 문제 풀고 음악을 고르면서 방해를 받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요. 또 핸드폰을 옆에 두고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순간순간마다 카톡이 열심히 울려서 그 친구들의 카톡에 대답해 주느라고 공부 시간을 뺏기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3시간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 공부한 시간은 30분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그 시간이 30분이건 1시간이건 우리에게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저 멀리 치워놓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할 수 있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선생님의 두 번째 부탁입니다. 자, 세 번째 부탁은요. 목표를 세우고
그날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정해서 목표를 완수하면 좋겠다라는 부탁이에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을 목표로 정하면 시간만 지나가고 우리가 완성해야 될 것들을 다 완성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분량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해내는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 겨울방학을 알차고 보람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BS 중학 프리미엄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매우 좋은 강의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 아마 중학교 1학년이 밝은 미래로 비추어질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의 짧은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